좋아요, 구독. 노동에 대한 이슈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이슈가 물론 이제 2023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이없는 시장이었다.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지난주 지표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 보세요. 비농 지표하고 실업률이 가장 메인이죠. 비농 지표가 일단은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좋다. 그 실업률이 지금 3.5%입니다. 역대 거의 최저죠.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다. 고용은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중심을 일단은 잡아드리면, 자 비농 지표가 좋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좋으면 시장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지수는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 당연한 지수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 한 해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자, 노동시장이 깨져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왜요? 페드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자 거기에서 여러분 제가 왜 조금 어이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사실은 시장이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시간당 임금, 예, 전년 대비와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입니다. 사실상 메인은 뭐였습니까? 비농 지표와 실업률이 메인인데요. 사실상 뭐예요? 이 두 개는 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보실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는 양,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만 일단은 봤습니다. 제가 물론 고용시장을 볼 때 첫 번째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임금 보셔야 된다. 제가 키워드로 잡아드렸는데 너무 오바스러운 장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자,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내리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내리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요, 주당 근무 시간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도 일단은 내렸습니다. 자, 메인이었던 이 두 가지 보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왜 시장이 올랐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당 근무 시간이 줄었어요. 자, 주당 근무 시간이 줄고 우리가 임금이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임금. 그러니까 실질임금. 내가 근무 시간이 줄고 임금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주당 근무 시간이 줄면서 시간당 임금도 줄었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다시 하겠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살짝 낮아지면서 평균 임금도 낮아지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반색을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 임금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맞고 제가 임금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맞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MOM 보시면 조금 줄었어요. 정말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 조금 줄었거든요. 예. 이 조금 준 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 시장을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예, 사실은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비농 지표가 200K 밑으로 내려가거나 실업률이 올랐어야 이게 뭡니까?
시장이 밑으로 가거나 시장이 위로 가거나 시장이 밑으로 가도 사실은 우리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매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시장을 끌어주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주는 어떤 모멘텀에는 굉장히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 메인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네, 물론 한간에는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니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번 달에 나왔어야죠. 11월에 나왔어야죠. 10월에 나왔어야죠. 그때도 노동시장 굉장히 탄탄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는데 자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그만한 조금 줄었는데요. 어떤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시장이 일단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리고 네, 자 차트를 네. 임금 말씀해 주셨고, 네, 차트를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일단은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좀 보면요, 나스닥 일봉을 일단은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을 보면 여러분 네. 보세요. 자 박스장입니다. 박스장 그렇죠? 그러네요. 박스장이에요. 자 어저께 굉장히 많이 올랐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일 뿐이에요.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제가 이따가 자료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 두 자리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조금 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자 이 두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두 번째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자, 이 자리 딛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자리 딛고 위로 오를 것이냐 밑으로 내릴 것이냐가 가늠이 된다. 예, 그 자리 제가 이 두 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자리는 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리를 지탱을 해주면 시장은 반등을 일단은 주면서 박스장 그리고 올해 상반기죠. 올해네요. 올해 상반기 어떻게 된다? 침체가 만약에 공식화되면 10,000포인트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차트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자리가 일단은 중요하다. 이 자리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저가가 636이네요. 10636자리입니다. 1636자리. 1636자리를 지탱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되고 지금 자막에 나가다시피 시장은 뭐예요? 희망을 찾는 중이다. 자, 실질임금, 임금 상승률 우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걸로 지금 시장은 희망을 찾고 있는 중이다로 일단 시장은 이 정도로 분석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내리고 자료를 다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상승의 이유를 좀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상승의 이유를 찾아야 네. 일단은 오르는데 네. 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 비농지표하고 지금 실업률이 계속 이제 오르죠. 실업률도 좋아지고 있고 네. 낮아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 있죠. 그러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달에도 좋았고요. 10월 달에도 좋았고 9월 달에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그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핑계거리를 찾은 게 일단은 시간당 임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시장을 크게 길게 이끌고 갈 동력이 과연 되는가? 객관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일단은 시장을 뭐 이렇게 좀 표현할까 톡 건드렸어요 지금. 네. 어떤 기회만 한번 줘. 그러면 내가 이거 확 튀어오를 거야. 근데 건드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분위기를 다 안고 갈 것인가. 자, 일단 미국의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제 방송을 2022년부터 들었던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시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비농가 취업자입니다. MOM인데요. MOM인데, 자, 일단은 자, 1000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 1000명 선생님이 아니시고 1000명 단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실업률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자, 미국은요, 여러분 4%대가 4%입니다. 4.0%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이요. 실업률이 0%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0%가 있지도 않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4.0%가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지금 고용이 된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3.5%입니다. 3.5%. 자,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이 실업률이 4.5에서 5%까지 일단 가야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면서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자,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4.5에서 5% 일단은 찍어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고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페드에서 감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네.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내려왔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시그널이 조금씩 노동시장에서 보이고 있어요. 구조조정 얘기 이제 더 크게 나올 겁니다. 해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업률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그렇고요. 평균 노동시간 요것도 일단은 면밀하게 일단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산업별 평균 임금인데요. 자, 요게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들이 자, 2022년 지나서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 선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꺾였어요. 평균 임금들이 다 꺾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자, 보세요. 자, 2020년에서 21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년에서 22년. 이때가 문제였죠.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전과 그럼 이전에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까지 2022년 자, 제가 조금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를 일단은 좀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여기고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여기까지 일단은 치솟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때는 뭐예요? 돈을 풀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뭡니까?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임금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 자, 돈을 많이 푼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임금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임금이 당연히 높겠죠. 그럼 뭐예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게 임금이 높은 수준인데 자, 보세요. 지금 더 높아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때는 돈을 풀던 시기니까 임금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임금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돈을 푸는 시기가 아니라 긴축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돈을 풀던 때보다 지금 임금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임금이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꺾여야 되는데 지금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후반기에 2022년 후반기에 꺾이게 나온다. 조금은 긍정의 시그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체가 오겠죠. 자, 구인율과 고용 비용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구인율이고요. 고용 비용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로 구인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제가 두 가지 이유 일단 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민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네.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채운다. 그래서 뭡니까?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구인율과 비용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A 회사에서 200만 원 줄게. 그러면 B 회사 사장은 이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는 220만 원 줄게가 되는 거예요. C 회사는 230만 원 줄게. 우리 회사로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인율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높아집니다. 이거 임금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민자를 늘리거나 은퇴자가 와야 된다. 다시 와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거의 확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금을 떨어뜨리려면 뭐예요? 구인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구인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침체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인율을 어떻게 떨어뜨릴 겁니까? 구인율을 어떻게 떨어뜨리죠?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나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인율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됩니까? 구인율이 높아지겠죠. 그럼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구인율을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침체가 와야 된다. 경기 하강이 와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있죠. 구인율이 먼저 떨어집니다. 구인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임금도 떨어질 거예요. 후행적으로. 지금 구인율 떨어지고 있죠? 그럼 임금도 떨어질 겁니다. 구인율이 왜 떨어진다고요? 침체가 오면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침체 온다라는 겁니다. 2023년 상반기에 침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기를 일단은 조금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장이 한 1분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들이 아직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950년대부터 지금 73년, 그렇죠? 72년 정도? 72년간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실업률을 보세요. 자, 지금 3.5%입니다, 여러분. 3.5%. 최저가 이때였어요. 최저가 2.5%였습니다. 경제 대공황 이후로. 19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도 사실은 팬데믹의 이유가 굉장히 좀 크다. 팬데믹의 이유가 크다. 은퇴자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역설적으로. 코인이나 2020년도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몇 억씩 벌었으나 지금 긴축의 시대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투자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걸로 다시금 은퇴자들이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파이어족들이 우리나라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미국은 절대로 지금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노동시장을 보실 때 뉴스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민자 정책에 대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재밌을 겁니다. 이민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바이든이 할 겁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